슬기로운 온라인 생활을 위한 우리의 태도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기기를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시간을 지켜 수업에 임합니다.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리를 확인합니다. 스피커의 볼륨이 알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실시간일 경우에는 마이크가 켜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열정적인 자세를 챙겨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센스가 중요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을 위한 우리의 태도 두 번째,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것, 함부로 녹화 및 캡처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온라인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저작권법에 위배될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중 다른 활동을 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는 매우 슬프겠죠? 여러분의 온라인 학습을 선생님이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현대음악 감상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현대음악이 뭘까요? 현대음악은 EDM이다. 아닙니다. 현대음악은 그럼 힙합이다. 아쉽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현대음악은 사실 요즘의 음악이라는 말도 통용이 되지만 낭만음악을 벗어난 그 이후, 즉 19세기 말부터 20세기의 음악들을 현대음악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현대음악 여행 첫 번째 시간을 떠나볼 텐데 그 첫 번째 제목은 인상주의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현대음악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현대음악의 시기별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작. 인상주의 시작과 음악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세 번째, 시작. 인상주의 음악을 감상하고 이에 대한 느낌을 활동지에 작성해 볼 수 있다. 여러분 19세기 악기가 개량되고 음악 문화가 팽창 및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음악에 지겨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김치와 밥은 우리 밥상에 빼놓을 수 없는 식단이지만 때로는 아주 가끔은 치즈나 느끼한 음식들이 땡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음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곡가들 또한 새로운 음악, 뭔가 더 신박한 음악이 없을까 생각했고요.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4차 시에 걸쳐 살펴볼 현대음악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초성 퀴즈 나갑니다. 자, 시읒, 리을, 이응.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네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바로 새로움입니다. 작곡가들은 청중들의 요구에 부응하여서 점점 새로운 음악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로움을 음악 세계에 반영하며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음악사에 큰 획을 그었던 현대음악 작곡가들은 모두 네 분인데요. 작곡가 드뷔시를 시작으로 표현주의 음악가 쇤베르크, 우연성 음악 존 케이지, 미니멀리즘 스티브 라이히,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자신의 음악을 표현했는지 앞으로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음악의 새로운 문을 열었던 작곡가 드뷔시 선생님입니다. 드뷔시의 음악 세계를 그럼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드뷔시가 추구했던 음악 세계, 즉 음악 사조를 인상주의라고 하는데요. 인상주의란 19세기 말 회화에서 먼저 시작된 용어예요. 그림에서 시작됐고요. 음악 및 문학, 미술 사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드뷔시나 라벨 등이 대표적인 작곡가고 여러분 빛의 그림자의 뉘앙스를 표현했어요. 즉 사물의 인상을 표현한 거예요. 임프레스라고도 하는데 인상주의는 임프레셔니즘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것을 딱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인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바로바로 그 인상. 아, 저 사람 인상 더럽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느껴지는 그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인상주의에서는. 즉 명백한 형태보다는 색채나 분위기에 그 인상을 중시한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은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그림입니다. 해돋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드러나는 아련한 느낌. 여기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사람의 얼굴이 혹시 보이시나요? Nope. 명백한 얼굴 형태가 보이신다면 곤란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따뜻함 가운데 고즈넉한 사공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이 그림에는 어떤 정확한 경계나 바다의 경계, 하늘의 경계가 없어요. 빛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느낌을 표현한 것이 잘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인상주의 그림이고요. 쇠라라는 화가의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것 또한 일요일 오후의 나른한 느낌, 따스한 느낌을 어떤 이렇게 화법으로 잘 표현해냈죠. 다음 그림도 같은 화가의 그림이고요. 쇠라. 이 역시 느낌을 강조하면서 표현했습니다. 어떤 딱 강에서 홀로 여인이 있는 느낌을 느껴지시죠? 이처럼 문학, 미술, 음악은 상호 영향을 끼치며 발전하고 있어요. 요즘을 생각해봐도 하나의 트렌드가 유행하면 그것이 음악이나 인테리어, 패션 등에 서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20세기 음악의 양식적 특징은 모든 현대 음악에 적용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언급할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전통과 단절이 됐습니다. 즉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신상,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요. 양식이 다채로워졌어요. 청중과의 거리감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쉽게 말해 노이에, 이거 레알 등등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운 음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청중이 당연히 거리감 느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 방금 보았던 그림을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여러분 마음속의 단어들을 한번 꺼내 봅시다.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몽환적인, 그쵸? 야릇한, 나른한, 따사로운. 네,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림의 느낌을 보고 음악으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 작곡가 드뷔시 선생님은 이러한 회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나도 음악으로 한번 표현해 보아야 되겠다. 어떻게 새로운 방식을 음악에 적용하지? 하고 매일 연구했어요. 라벨 아저씨도 마찬가지고요.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라고도 하고요. 드뷔시와 라벨은 둘 다 프랑스 파리 분입니다. 인상주의 음악이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상주의 그 새로운 음악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귀를 크게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별표해 주세요. 첫째, 애매한 조성입니다. 이전에는 조성, 즉 악곡의 색이 분명했어요. 여러분들 장조와 단조 아시죠? 지금 들으시는 곡은 장조일까요? 단조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밝은 느낌이 나죠? 장조입니다. 그러면 이 곡은 어둡죠? 단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나는, 즉 비트가 빠른 음악을 들어도 왠지 모르게 슬픈 느낌이 난다면 그거는 마이너, 즉 단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유동적이며 반복되는 분위기 있는 선율, 짧고 자유로운 순환적 형식, 여기에 밑줄 그어주세요. 작은 모티브를 꼭 여기저기 반복시켜서 나른한 느낌, 알 수 없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셋째, 여기에 정말 별표 5개 쳐주셔야 돼요. 이것은 인상주의 음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오는 음계, 홀톤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밑줄 쫙.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는 음계는요, 기존의 반음 음계 같은 경우에 밑에 보이시죠? 반음 음계는 위계 질서, 즉 방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부터 도까지 음 사이의 간격이 결코 똑같지 않아요. 자, 왜냐, 피아노 건반을 보시면 미와 파, 시와 도는 서로 붙어 있죠. 즉 반음이라고 하는데, 반음, 이 두 개가 있으므로 음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생깁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만 쳤는데, 자, 음악이 어딘가로 가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자,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죠? 해결! 그렇죠. 이렇게 뭔가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화음으로만 해결되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긴장감이 생기고, 이런 긴장감으로 음악이 역동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뷔시는 이러한 음 사이의 간격을 그동안 우리가 부르던 음계, 이게 똑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간격이. 드뷔시는 이런 음 사이의 간격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 사이의 간격을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반음 사이에 간격을 넓혔어요. 그래서 미파였던 부분을 기존에 간격을 넓혀서 미파샵. 그래서 시도 도샵으로 이렇게 넓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 도샵 같은 경우에는 도부터 시작했을 때 해당이 안 되고요.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도부터 도까지 사이에서 반음을 없애고 다 온음끼리만 똑같이 만들었어요. 들어보세요. 모든 음의 간격을 온음으로 똑같이 만든다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어때요? 인상주의 같죠? 되게 뭔가 신비스럽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와, 다 같이 박수. 자, 그럼 앞으로 돌아와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넷째, 금기된 화성을 사용했어요. 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친구들 있죠? 드뷔시도 그랬어요. 중세 시대 때부터 악마의 소리라고 해서 금기되어 오던 화성을 과감하게 자기 음악에 써버린 거예요. 화성에서. 그 화성은 즉 증사도 파시, 증사도 개 이름에서 파시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혹은 솔샵, 도 솔샵 이런 소리를 내는데요. 이런 건 악마의 소리라고 해서 그 곡에서 음악에서는 거의 금기시되어 쓰지 않았던 소리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음악이 교회에서 파생되고 발전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쓸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드뷔시는 썼습니다. 이외에 병행 5도 8도 혹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소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쓰지 않았던 부분의 화성도 드뷔시는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금기된 화성을 음악에 반영했다라는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몇 도고 이런 거는 기억을 꼭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드뷔시는 금지되어 있던 이런 화성들을 자신의 음악에 사용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했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온음 음계나 금지된 증사도 병행 이런 화성들 모두 우리가 오늘 감상한 음악에 마구마구 나옵니다. 자, 지금 배경으로 깔리고 있는 이 노래가 바로 드뷔시의 인상주의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즉 목신의 오후라고 하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이것이고요. 자,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 오음음계 이외에 오음음계, 우리나라 오음음계죠. 이런 음계의 사용으로 오음음계 이런 것도 사용했어요. 동양적인 효과 등을 음악에서 낼 수 있도록 사용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상의 5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매한 조성, 그리고 유동적이며 반복되는 분위기 있는 선율, 다양한 음악적 색채감이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음음계, 그다음에 금기된 화성의 사용, 오음음계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감상할 음악 중 목신의 오후 줄거리에 대해서 빠르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말라르메라는 분의 시를 니진스키라는 안무가가 무용으로 만들었고 드뷔시는 이 곡의 음악을 맡아 작곡합니다. 인상주의의 대표곡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그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반은 사람, 반은 염소인 목신이 잠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앞에는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목신은 요정들에게 춤을 가르쳐주기도 했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중 한 요정에게 목신은 반하게 되고 그 요정을 따라가다가 요정이 몸에 걸친 스카프를 벗는 모습에 매료가 됩니다. 아마 이성을 놓았겠죠. 그런데 목신을 발견한 요정이 겁에 질려 도망가게 됐어요. 목신이 무섭게 생겼잖아요. 반은 머리에 뿔도 있고요. 염소 다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무서웠겠죠. 그래서 요정은 도망가다가 막다른 곳에 다다르자 결국 요정은 생을 포기하고 갈대로 변해버려요. 목신은 이를 매우 슬퍼하면서 갈대를 피리로 만들어서 불었다는 줄거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카프를 벗는 장면, 그리고 나른한 오후에 잠에서 깬 몽롱한 상태 등의 느낌을 드뷔시가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됐던 것인지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감상해 봅시다. 자, 여기는 말라름의 목신의 오후라는 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걸 토대로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던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학과 음악과 미술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인상주의 음악의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음음계의 사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금기된 화성의 사용 기억해 주세요. 증사도랑 아까 병행 화성, 병행 5도 8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음악 자체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인상주의의 음악입니다. 여러분 요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들으셔야 될 인상주의 음악 감상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신의 오후 첫 번째 곡, 두 번째는 달빛, 세 번째는 물의 유희라고 라벨의 노래예요. 여러분들 이 세 곡은 꼭 들으셔야 되고요. 다음 수행평가에 포함되는 곡입니다. 와우. 제가 여러분 과제로 함께 올려두겠습니다. 링크로 올려둘 텐데 나머지 곡들 반드시 들어야 학습 이수 완료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들어야 나중에 시험 때 이거 뭐예요? 안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움은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끝까지 들은 그대는 진정한 위너. 또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